황태 본편. 얼고 녹는 시간 속에서 태어난 결. 1. 겨울바람이 만든 생선. 황태는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 생선입니다. 명태는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지만 그 운명은 산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선을 신선함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황태는 신선함보다 시간으로 완성되는 생선입니다. 겨울산의 공기, 영하의 밤, 낮의 햇살. 이 반복이 없으면 황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황태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겨울 아침을 떠올립니다. 하얀 김이 오르는 국그릇, 속이 풀리는 느낌, 조용한 식탁. 황태는 강한 맛으로 기억되는 생선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생선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정은 명태 한 마리가 어떻게 겨울을 통과해 전혀 다른 결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태에서 북어로 말림의 시작. 명태는 예전부터 우리 식탁에 가장 흔했던 생선 중 하나였습니다.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는 생으로 먹기보다 말려 저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북어입니다. 차가운 바람에 수분을 말리면 살은 단단해지고 부패는 늦춰집니다. 이 방식은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겨울이 곧 냉동고였던 시대의 지혜였습니다. 북어는 보관성과 실용성에서 출발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황태입니다. 북어는 말린 생선이지만 황태는 겨울을 통과한 생선입니다. 3. 황태의 조건. 얼고 녹는 반복이 만드는 결. 황태는 단순 건조가 아닙니다. 밤에는 영하로 얼고 낮에는 햇살에 서서히 녹습니다. 이 동결과 해동이 2달 이상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살 속의 수분이 미세하게 팽창했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그 결과 살 조직이 부드럽게 갈라지고 섬유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황태는 손으로 찢어도 결이 살아 있습니다. 칼로 자르는 생선이 아니라 손으로 풀리는 생선. 이 결이 황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반 북어가 단단한 직선이라면 황태는 부드럽게 풀린 곡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계로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기온, 바람, 습도, 햇빛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황태는 자연 조건이 만든 식재료입니다. 4. 우리가 느끼는 차이. 색, 향, 국물의 깊이. 황태는 색이 다릅니다. 일반 북어보다 노르스름하고 빛을 받으면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 색은 단순히 말린 색이 아니라 시간이 스며든 색입니다. 국을 끓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황태는 빠르게 풀어지며 국물에 은은한 단맛을 남깁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은데 깊습니다. 그래서 황태국은 속을 세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맛입니다. 오랫동안 식탁을 지켜온 재료들은 대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남습니다. 황태가 그런 생선입니다. 5. 감칠맛의 구조. 왜 황태국은 깊은가? 황태의 맛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습니다. 맑은 국을 끓였을 뿐인데 어딘가 둥글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칠맛이 깊어지는 이유. 명태가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살 속의 단백질 구조는 천천히 변합니다. 수분이 빠지고 동결과 해동이 반복되며 조직이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 계열의 감칠맛 성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황태는 기름지지 않아도 깊습니다.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국물이 맑게 우러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담이 적은 단백질의 구조. 황태는 지방이 많은 생선이 아닙니다. 기름이 많은 생선은 맛은 강하지만 국으로 끓이면 무거움이 남습니다. 황태는 반대입니다. 기름은 적고 단백질은 농축되어 있으며 수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로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황태국은 오랫동안 아침 식탁에 자리했습니다.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깨우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풀이의 이미지, 황태국은 흔히 숙취 해소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험에서 쌓인 이미지입니다.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비교적 흡수가 쉬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따뜻한 국물로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다음 날 찾게 되었고 그 경험이 반복되며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황태가 기적의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황태는 자극적으로 해결하는 음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회복을 돕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짠맛에 대한 오해. 황태는 짠 생선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황태 자체가 강하게 염장된 것은 아닙니다. 가공 과정에서 간이 더해지거나 조리할 때 양념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황태는 잠시 불렸을 때 맑은 향이 납니다. 지나치게 짠맛이 먼저 느껴진다면 품질보다는 가공 방식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염도 관리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만든 농축의 음식, 황태는 빠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겨울의 온도차가 필요하고 밤과 낮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공 건조 시설도 있지만 자연 덕장의 황태는 결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을 들였는가의 차이입니다. 황태는 기계보다 계절에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6. 겨울이 바뀌면 황태도 바뀝니다. 황태는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겨울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밤과 햇살 있는 낮이 필요합니다. 예전 강원도 산간의 겨울은 길고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영하의 밤이 이어지고 낮에는 서서히 녹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리듬이 황태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덕장의 풍경이 줄어드는 이유. 요즘은 자연 덕장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겨울 기온이 예전처럼 오래 유지되지 않으면 얼고 녹는 반복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따뜻해도 문제이고 너무 급격히 추워도 좋지 않습니다. 황태는 적당한 겨울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의 작은 변화가 식재료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공 건조와 자연 황태의 차이. 요즘은 냉풍 건조 시설을 통해 황태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생 관리와 생산 안정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덕장에서 겨울을 통과한 황태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더 폭신하고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차이는 맛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들였는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명태 자원과 수입의 현실. 예전에는 동해에서 명태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잡히는 명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수입 원료를 사용합니다. 황태는 여전히 우리의 음식이지만 그 출발점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라지는 풍경과 남는 기억. 겨울 덕장에 걸린 황태는 한때 지역의 풍경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황태줄은 그 자체로 계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풍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황태라는 음식은 여전히 식탁에 남아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기억은 이어집니다. 황태는 단순한 건어물이 아닙니다. 계절과 연결된 식재료입니다. 겨울이 바뀌면 황태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7. 같은 명태, 다른 이름. 북어와 황태, 그리고 코다리. 명태는 한 생선이지만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북어, 황태, 코다리. 이 이름들은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리는 방식과 상태의 차이입니다.
북어는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명태를 차가운 바람에 말리면 북어가 됩니다. 수분이 빠지고 살은 단단해집니다. 보관성이 좋아지고 오래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어는 저장과 실용에서 출발한 식재료입니다. 황태는 겨울을 통과한 북어입니다. 황태는 단순 건조가 아닙니다. 영하의 밤과 낮의 햇살을 반복하며 얼고 녹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살의 조직이 부드럽게 갈라지고 결이 폭신해집니다. 그래서 황태는 손으로 찢었을 때 잘 풀립니다. 국을 끓이면 빠르게 우러나고 단맛이 은은하게 남습니다. 황태는 겨울이 만든 북어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코다리는 덜 말린 상태입니다. 코다리는 완전히 말린 것이 아닙니다. 반건조 상태로 수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더 촉촉하고 찜이나 조림에 적합합니다. 양념을 흡수하는 힘이 좋습니다. 코다리는 건어물이라기보다 건조된 생선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명태는 예전부터 우리 삶과 가까웠던 생선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이고 다른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지금은 명태 자원이 줄어들었지만 이 이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황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북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면 황태의 결이 왜 특별한지도 보입니다. 8. 황태가 비싸졌다고 느끼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북어가 흔했는데 황태가 이렇게 비쌌나? 이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명태가 바다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동해안에는 명태가 많이 잡혔습니다. 겨울이면 명태 풍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잡히는 명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합니다. 출발점이 달라지면 가격 구조도 달라집니다. 자연 덕장이 줄어들었습니다. 황태는 겨울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온 변화가 일정해야 하고 긴 겨울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자연 덕장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이 불안정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입니다. 황태는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묶어 걸고 상태를 확인하고 습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황태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황태는 시간과 손이 함께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소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황태를 통째로 사서 집에서 불리고 찢었습니다. 지금은 손질된 제품, 즉석 황태국, 소포장 제품이 많습니다. 편리해진 대신 가공 비용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태가 비싸졌다고 느낍니다. 흔했던 생선에서 겨울 음식으로 황태는 예전에는 일상의 재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멀어진 음식은 아닙니다. 한 그릇 국으로 겨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재료. 황태는 여전히 식탁을 지키고 있습니다. 9. 황태를 고를 때와 다룰 때. 황태는 겉모습에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색이 지나치게 희거나 너무 어두우면 건조 과정이 고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황태는 노르스름하고 결이 살아 있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지만 부러지지 않고 약간의 탄성이 느껴집니다. 불릴 때는 오래 담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만 물에 적셔도 결이 살아납니다. 오래 불리면 맛이 빠질 수 있습니다. 보관은 습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기 중 수분을 머금으면 풍미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황태는 건어물이지만 섬세한 식재료입니다. 10. 황태가 가장 편안해지는 조합. 황태는 강한 양념보다 맑은 재료와 어울립니다.
물을 얇게 썰어 넣으면 단맛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부는 국물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달걀은 맛을 둥글게 감싸줍니다. 마늘은 너무 많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황태의 은은한 단맛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기름 한두 방울은 마무리를 정리해줍니다. 황태는 스스로 튀지 않지만 다른 재료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황태국은 요란하지 않아도 완성됩니다. 10일. 황태가 남기는 식탁의 기억. 황태는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닙니다. 잔치상보다는 평범한 아침에 더 어울립니다. 속이 불편할 때, 겨울바람을 오래 맞은 날, 몸이 조용히 따뜻해지기를 바랄 때, 황태국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김을 올리고 천천히 식탁 위에 놓입니다. 이런 음식은 세대를 지나도 남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산지가 바뀌어도 기억은 이어집니다. 황태는 그 기억의 연결선에 있는 생선입니다. 12. 얼고 녹는 시간의 끝에서. 명태는 바다에서 시작하지만 황태는 겨울에서 완성됩니다. 밤의 추위와 낮의 햇살이 반복되며 살은 부드럽게 풀리고 맛은 깊어집니다. 황태는 급하게 만들 수 없는 음식입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하고 계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태를 먹을 때 무의식적으로 겨울을 떠올립니다. 이 식재료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태 한 마리가 겨울을 지나 황태가 되는 과정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고 녹는 반복 끝에서 부드러워진 결처럼 우리의 식탁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다음 재료로 계속됩니다.